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정확하게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도록 한 사건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김봉현의 폭로로 불거진 라임과 관련된 로비 의혹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먼저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짜맞추기 수사다,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거나 또는 이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을 수사했다는 등의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거론을 했는데요. 배우자의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비 편취 의혹 사건, 그리고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기도 한 이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등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과 관련된 사건 이 네 개인데요. 법무부는 이 라임 사건도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법사위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라인 자산 운용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그럼 라인 자산 운용의 관계사인 DA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사건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로 뛰었던 이모 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라인 자산 운용의 관련사인 동양네트워크의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사건 5개 모두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비위의 몸통에 총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건 사실상 거취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추 장관 이전 지휘권을 발동했던 유일한 사례였죠. 2005년 이 경우에는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당시 장관의 지휘를 따랐지만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곧바로 옷을 벗었습니다. 이번에 윤 총장 장관의 지휘를 곧바로 수용을 했는데요.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이 사기 세력을 단죄해서 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본인과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대검 측은 이미 총장이 개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선 결백하다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구체적인 입장, 이틀 뒤에 예정된 대검찰청 국감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제 오후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자 법사위 진행 중이었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향한 성토를 쏟아냈는데요. 법무부가 번번이 수사에 관여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구속 수감 중인 일종의 사기꾼의 주장에서 지휘권 발동이 비롯됐다는 점이 한심하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자기 비자죠. 구속돼 있는 사람이 편지를 하나 쓰니 그걸 갖고 얼치구나 좋다. 우리 여당 정치인들 전부 같이 그들고 하더니 결국은 우리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 지휘권 또 발동했습니다.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럴 바에야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경임하죠? 다 하라 그러세요, 추미애 장관 보고. 윤석열 총장이 이 라임 수사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윤석열을 찍어냅니까? 아니 덮어 씌워가지고 왕따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면 같은 자리에 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요, 추 장관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접대 받은 검사 3명이 모두 한때 라임 수사팀이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명천지에 정말 아직도 이렇게 룸 1,000만 원이나 되는 출접대를 받는 그 검사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검찰의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이럴 때 또 법무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앞서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6일까지 추천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은요, 그래 좋다, 공수처를 출범시키자라고 제안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꺼내들었습니다. 하나는 독소 조항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이 라인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도 동시에 하자는 겁니다. 자, 현 상황에서는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장관은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습니다. 청부 수사가 명백한 추미애 검찰총장이 주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할 뻔짜입니다. 이젠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입니다. 챙길 게 없다면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 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며 여권 인사들을 이렇게 거론을 했죠. 자, 민주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표를 하는 잘못된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는데요. 자, 유상범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진표는 70년생 인 동명이인으로 밝혀졌고요. 박수현은 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미 밝혀졌고, 더욱이나 유감스러운 것이 김진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감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전화를 유상범 의원님께 드려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스럽게 이런 국감장에서 이런 자료가 유출된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